ADHD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맞는 직업은 예술계통의 직업입니다. 남들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몰입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이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ADHD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에 있어서 단계를 몇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ADHD가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직업은 원장님은 ADHD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커밍아웃도 하셨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되셨고 병원도 운영 중이시란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아요. 클리닉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원장님처럼 우리 아이가 ADHD가 있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저는 ADHD라고 제가 커밍아웃을 해서 그렇지 ADHD적 특성 혹은 ADHD이면서도 다른 것들을 성취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ADHD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 원장님 직업이 정신과 의사신데 ADHD라는 특성이 원장님 직업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정신과 의사와 ADHD는 진짜 잘 안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ADHD가 장점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ADHD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혹은 어떤 부정적인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경향도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적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뒤돌아서면 이제 까먹어요. 저는 이제 그런 특성들 때문에 부정적인 걸 쉽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좀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ADHD가 정신과 의사로서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ADHD라는 특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ADHD를 가지신 분들이 유독 좀 두각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아주 뛰어난 분들 중에 ADHD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스포츠 스타 중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본인 스스로가 나 ADHD다 커밍아웃을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올림픽 8관왕까지 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루틴을 잘 지키고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과몰입을 한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스포츠 스타로 두각을 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로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ill I Am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ADHD와 난독증이 있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 외에도 뭐 일론 머스크나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CEO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난독증 ADHD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학교도 16세 중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굉장히 많은 그룹을 키워낸 큰 기업가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업가, 스포츠 스타 혹은 예술적인 영역 이런 곳에서 ADHD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DHD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직업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기능 ADHD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 ADHD는 의학적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흔히 저희가 성인 ADHD라고 해서 성인기에 ADHD 증상이 좀 뒤늦게 인식되거나 인지돼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ADHD에 대해서 늦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자기가 ADHD 문제를 좀 잘 보상하고 자기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DHD는 기능상의 문제가 어린 시절부터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난다거나 친구들하고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많고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두드러지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고기능 ADHD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기능에서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예 문제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아 맞다 차키 어디다 뒀지? 다시 차키 갖고 아 맞다 핸드폰 어디 갖다 뒀지? 이런 식으로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막 20분 30분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요. 친구들 만날 때 맨날 이제 지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야, 쟤한테는 1시간 더 일찍 만난다고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은 정말 등한시하고 관심 없고 중요한 거에만 포커스 맞춰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고기능 ADHD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표본 같은 느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듣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고기능 ADHD 하면 뭐 인지기능이 되게 높은 사람만 지칭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ADHD인 분들이 지능이 낮다거나 되게 뭐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능 ADHD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기능 ADHD의 장점은 ADHD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좀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 몇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관습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고기능 ADHD인 사람들은 일단 귀찮거든요. 그런 걸 다 지키는 게. 그리고 왠지 규칙을 지키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 그렇게 해야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단계 건너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창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쉽게 말해 벼락치기죠. 벼락치기가 습관이 돼서 한 번에 엄청난 일을 또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과몰입을 잘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그게 단점이 돼서 좋아하지 않는 건 뒤로 밀어버리거나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놓쳐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벼락치기 하는 어떤 상황을 자꾸 스스로 만들어낸다가 문제예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질문지를 PD님이 2주 정도 전에 줬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아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당신 오늘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응? 제가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굉장한 단점이 좀 될 수 있겠죠. 어떤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초월적인 역량을 좀 발휘하지만 긴급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맞아요. 그 긴급 상황이 와야지만 도파민이 터져서 무언가를 좀 해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이 있고 특징적인 면이 명확한데 이 특징과 어울리는 직업 추천을 한번 해주시죠. 저랑 같은 전문직 특성으로 봤을 땐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항상 도파민 터지는 상황들이 등장을 한다. 왜냐면 여기서 힘든 환자들이 오고 저기서 힘든 환자들이 오고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는 지금 이 환자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저 때는 저 환자에게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이거랑 좀 반대되는 과들이 어떤 과들이냐면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 같은 과예요.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의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살려주는 인지재활이나 혹은 운동재활이나 이런 재활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긴 호흡으로 이 한 환자를 수개월 이상, 수년 이상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정도예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응급의학과에서는 이 환자를 아무리 길어도 3일 정도만 케어를 하고 그 담당하는 과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에서 그 환자의 케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숨 넘어가지 않게 잘 케어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특성 때문에 저는 전문직 중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ADHD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응급실 자체가 가면 정신이 없죠.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미리 밝혀드리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맞는 직업은 예술계통의 직업입니다. 예술계통 직업인 분들이 남들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드는 분들이 기안84 같은 분들이에요. 기안84 그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놀랍거든요. 여튼 기안84님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의 초창기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환경을 유폐시켜 놓고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마감에 쫓겨서 작품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기안84님 자기 집을 보여주거나 했을 때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열중해서 그림을 그린 천재성과 아주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안84님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방송에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정신과 전문의 얘기를 들었다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84 같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 이런 분들이 저는 ADHD에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자도 굉장히 ADHD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 중에도 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겁없이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그런 직종이어서 절대 가만히 앉아서 글만 작성하는 직업이 절대 아니더라. 그런 활동성, 관점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기도 하고 비판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관습을 굉장히 거부하거나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자 같은 직업도 ADHD랑 잘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기업가, 프리랜서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잘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HD가 있는 사람들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욱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들이기 때문에 남들 밑에서 회사원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더 많이 열중하게 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ADHD인 분들에게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이렇게 좀 많이 추천드리고 그게 큰 성공으로 이어지면 정말 큰 기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예로 들어드린 리처드 브랜슨, 일론 머스크 이런 이제 기업가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리처드 브랜슨은 영국에서 한때 기업이 80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CF 하나를 찍으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생각해보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어때요? 아리따운 승무원분이 나와서 저희 서비스가 최고예요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리처드 브랜슨은 자기가 직접 낙하산을 메고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낙하산의 벌진 아일랜드 딱 그 로고를 빵 보여줘요. 자기가 CEO가 직접. 그 정도로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즐겨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서까지 말이죠. 그게 되게 큰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을 추천합니다. 회사를 다닐 거면 대빵이 되라. 맞습니다. 회사를 다닐 거면 회사를 만들어라.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규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ADHD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정말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의 장점을 잘 살려줬을 때 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커서 세상 자체를 달리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ADHD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 이거 안 맞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직업을 할래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회사 내에서 좀 잘 맞는 일, 부서 이런 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일단 ADHD랑 피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첫 번째로 돈입니다. 회계. 원 단위까지 이렇게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너무 힘들 겁니다. 자잘자잘한 거 하나 다 맞춰야 되는 일에 ADHD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기업도 보면 기업에 총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 같은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수께서 말 한마디로 뭔가를 하면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ADHD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주도성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용납이 납득이 안 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시다가는 정말 명이 짧아진다. 너무나 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주도해서 기획을 내거나 혹은 본인이 팀장, 과장 이런 게 아니어도 이제 아래에서 내는 어떤 아이디어를 충분히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가 있다면 그래도 ADHD들이 굉장히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또 마찬가지로 군인, 공무원 이런 직업들은 ADHD가 좀 힘들 수밖에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군의관 할 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네, 군의관 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군인이나 공무원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규칙에 얽매이는 게 힘드셔서 오래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은 ADHD의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추천드린 환경 바꾸는 걸 가장 추천을 많이 하죠. 나는 이게 단점이야,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 것에 가까운 거거든요. ADHD 요새 하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단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옛날로 치면 사냥꾼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보이면 누가 날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일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탁 보고 빨리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농경사회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 뭐 하나요? 1년 내내 밭 깔아야 돼요. 밭 깔고 잡초 뽑고 밭 깔고 씨 뿌리고 지켜보고 물 주고 이 농경사회거든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걸 거의 밭 가는 거랑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같은 거 반복하고 이렇게 숙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이제 그런 문화에서는 사실 ADHD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ADHD 위인이 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여서 그렇다라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미국이나 영미권은 모험가적 기질을 굉장히
굉장히 대우해줘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뭔가 모험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히 모험심 있는 사람이었지, 너무 안 됐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때요? 동양권에선 아유 저 멍청한 자식 저 나대더니 잘 됐다, 꼴 좋다, 비웃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나 혹은 동양에서 ADHD가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개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더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DHD인데 공무원이야,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없이 불행한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내가 ADHD인데 공무원이라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내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ADHD 문제를 좀 중화시키고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끼나 창의력이 너무 아깝다면 저는 직장은 끝나고 나서 무언가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변화가 굉장히 ADHD에게 유리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배울 수 있는 어떤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2잡, 3잡을 뛸 수 있을 환경이 많아졌기 때문에 직장은 당장 그만두시는 행동은 절대 하시지 마라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며 언제 먹고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거, 해로운 것을 멀리 하는 건 ADHD든 ADHD가 아니든 간에 누구에게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은 최소한의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된다면 그 이후에 남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기능 ADHD 혹은 뭐 ADHD가 가지면 좋을 직업, 하면 안 좋을 직업, 이런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ADHD가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ADHD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ADHD, 우울증, 뭐가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한계를 단정 짓거나 규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 자신을 잘 믿어주고 아껴주시고, 그러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